이번에 광명시에서 사회연대경제센터를 개소하게, 개소하게 됐는데, 그 앞에 개소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사회경제혁신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에 관련된 그 시민 참여형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워크숍을 진행하는 걸 보고 이걸 디지털 친화적이고 인工지능을 활용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함께 하는 걸 만들어 봤고,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백빈이고 폼이 만들어집니다. 폼을 만들어서 이걸 재활용을 하면 제가 이제 어, 그 GitHub에 추가가 되어져 있는데 GitHub에 오픈소스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해줬는데 폼을 만들 때 이 순서는 항상 쓰이는 거니까 이메일 연락처, 이름, 연락처, 이메일은 항상 쓰이는 거니까 요 세 개를 가지고 이제 뭐 QR코드를 만든다든지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폼을 만든다면 이 세 가지는 그 순서를 이렇게 지켜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메일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메일로 이제 QR코드를 보낸다거나 뭐 확인 같은 거 한다거나 그 다음에 추후 끝나고 나서 추후 자료를 보낸다거나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서 네, 됐고요.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특별한 거는 참가하신 분들한테 토의 주제를 이제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각 주제별로 한 10분 정도씩 뭐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한 분들이 골고루 10명 딱딱 붙어가면 좋지만 한 군데 몰릴 수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2차로 임의 조정해서 이메일을 보내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만들어 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좋아하지만 구글을 대체로 많이 쓰고 계시니까 그래서 구글로 활용을 해서 만드는 걸로 했고 이렇게 폼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이 응답에 연결하는 저장하는 시트가 생성됩니다. 그러면 시트를 연결하면 이렇게 이제 쭉 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확장 프로그램 중에 보면 앱 스크립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요 소스 코드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까지 되죠. 여기까지 있는데 신청을 하면 요 칼럼들이 생성됩니다. 여기까지만 원래는 생성되는데 M부터 시작해서 R까지는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요 소스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저장을 딱 하면 저장을 하고 누군가가 이게 응답을 하게 되면 테스트를 하느라 생성되는데 응답을 하게 되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컬럼들이 쫙 생성됩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의 이분들이 신청하셨던 주제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게 2부 여기 참가 희망하는 아까 전에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 중에서 이분들이 희망 주제랑 배정되는 주제를 이제 선택하게 되겠죠. 그러면 배정되는 주제 10가지 주제니까 10가지 테이블이 이제 생성될 거고 그러면 배정된 주제와 테이블은 아마도 일치하게 될 텐데 제가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니까 이거 자동 배치는 못하는데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입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름과 이메일로 QR코드를 생성해서 이름이랑 이메일이 같은 사람은 없을 거니까 그래서 QR코드를 생성해서 QR코드가 오면 QR코드를 인식하는 QR코드 리더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체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뭐 이렇게 출석 상태가 변경되고 출석 상태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겠죠. 출석하신 분들한테는 이러저러한 참석해 주셔서 다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할 거고 참석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참석 못해서 아쉽지만 이러이러한 내용을 뺐습니다라는 뭐 추후 이제 흐름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고 자동으로 이 시트가 만들어지지만 제가 스캔 로그스라는 걸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는 각 사람별로 아이디랑 체크인 코드, 스캔된 이메일 스캔 시간을 가지고 QR코드로 딱 찍으면 이제 나타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장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는 앱시트라는 걸 쓸 거고요. 앱시트라는 걸 쓰고 이미 제가 이제 만들어 뒀습니다. 스캐너 해가지고 스캐너를 띄우면 모바일에서 QR코드를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저장을 하면 저장한 내용이 여기에 저장이 되겠죠. 스캔해서. 그럼 이메일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가지고 저장을 해서 나타나게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출석 현황 같은 거 이제 눌러보면 출석 상태에 따라서 이게 파이 차트인데 출석, 비출석, 미출석 이렇게 이제 나눠서 출석하신 분은 몇 분, 출석하지 않은 분은 몇 분 이렇게 될 겁니다. 차트는 보시는 것처럼 뭐 에그리게이트 파이 차트라고 해서 파이 차트가 만들어질 거고 몇 명인지를 채서 몇 명인지를 이제 여기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뭐 퍼센트를 할 수 있겠죠. 퍼센트, 퍼센트. 근데 직관적으로는 개수가 나타나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스캔 아까로그를 가지고 가상의 이제 컬럼들을 만듭니다. 스캔된 이름, 스캔된 이메일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나게 할 수 있고요. 뭐 여기에 이런 식들을 이제 집어넣어서 처리를 하게 되죠. 요 세부적으로 이걸 어떻게 꾸미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다들 참고하실 GitHub 프로젝트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면 리포지토리에 가면 여기에 가보시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메일 자동으로 보내기 하는 것도 쭉 나올 거고 향후에는 이렇게 추가되신 분들 대상으로 워크숍 관리를 위해서 뭐 주제별 의견 수집 폼을 생성하시면 각 주제별로 폼이 생성되어져서 그 폼 각 참가하신 분들이 그 폼에 이제 의견들을 입력을 하거나 하면 자동으로 거기에도 또 그런 응답이 생성되겠죠. 그럼 응답 생성된 것들을 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 감사 메일 보내기 딱 누르면 참가자 울천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내주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 흐름은 이렇게 설명드렸고 노트북 LM을 이제 쓴다라고 하겠죠. 노트북 LM을 쓰면 각 주제별로 노트북 LM을 만들고 그 사람들의 의견들을 수집하는 엑셀 아까 구글 시트를 연결해주면 최종적으로 의견이 수렴되면 누가 옮겨 적거나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노트북에서 흘러와서 뭐 인포그래픽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제 그 내용들이 요약된 내용들이 나올 거고 그걸로 최종적으로 각 테이블마다 발표를 하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기를 넘어가서요.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한번 봐보면 우리 여기서 홍길동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메일을 홍길동을 밝힌다. 그래서 제출을 하면 제출이 되어졌죠. 보면 응답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배정된 주제에 참여 동기도 있고 여기 희망
주제에 대해서 그냥 이분은 이걸로 결정을 하고, 얘가 몇 분이었죠? 3층 체험 프로그램이 3층 체험 프로그램이 1, 2, 3, 4, 4번이라고 만약에 테이블이라고 한다면 참가하실 분의 테이블 번호를 4번이라고 한다면 4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성 일동 111 222 이메일은 탭은 소속은 강산박.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하고, 제출을 하면 2명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셨던 여기에 가면 데이터를 불러오면 네, 밑줄석으로 도형이 되어 있죠. 저는 이 앱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앱을 설치를 했으니까 우리 예정된 주제에 관련된 거는 이거는 옥상 정원으로 배정을 하고 옥상 정원이 8번이겠네요. 8번 테이블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워크숍 관리해서 최종 안내, 이분들한테는 이제 QR코드를 붙여서 이메일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2명한테 이제 이메일이 가겠죠. 네, 2명한테 총 참가자 2명한테 이메일이 발송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종 참가자 최초 저한테 이제 참가 신청을 하면 참가했다라고 이제 알림이 올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안내는 이렇게 QR코드가 붙어 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가 만들어둔 앱시트라는 걸 만들어둔 QR코드 리드기로 되겠지? QR코드 리드기로 스캔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제가 스캔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스캔을 하게 되면 제 걸로 스캔했으니까 한 명만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한 명이 출석으로 체크가 됩니다. 출석한 사람 누구냐? 홍길동. 여기로 이메일 어떤 거 제가 체크해가지고 홍길동은 체크한 거. 출석 안 한 사람 무송.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관리되겠죠. 출석 체크는 이분은 출석이 되고 한 분은 출석이 안 돼 미출석으로 될 겁니다. 스캔을 하면. 그래서 이 앱은 데모용으로 지금 만들어서 공유를 이제 이렇게 3명한테 했고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열어서 하려합니다. 그리고 노트북은 아직 생성 중이라고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노트북을 만들면 이제 뭐 그 팀별로 노트북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팀별로 노트북을 만들어서
여기 아니죠. 이름을 일정 베이커리. 이 팀으로 노트북을 만들면 될 겁니다. 노트북 같이 가면 일정 베이커리 노트북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드라이브에서 가지고 오면, 리소스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워크숍 관리해서 주제별 의견 수집 폼 생성을 누르면 이제 스크립트가 실행되면서 폼 생성 결과 카페 베이커리 팝업스토어 각 설문지가 이제 하나씩 만들어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 번만 해야지 두 번 하면 얘가 또 생성되거든요. 그걸 막았으면 되는데 내가 막았나? 헷갈리는데 아무튼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얘한테 이동을 해보면 1층 카페 베이커리용이죠. 그러면 여기에 홍길동, 홍길동 이거 아닙니다만 만약에 칠하고 홍길순이라고 할게요. 홍길순이라는 분이 이제 1층 카페 베이커리는 민간이 하게 해주세요. 공정무역 커피 등이 들어가고 가급적 지역 농산물을 쓰면 됐죠. 이렇게 다 치면요. 치면 다른 것들 얘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답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시트를 열면 시트를 이제 불러오면 되겠죠. 노트북 이름에서는 소스 추가 시트는 아니고 추가가 됐으니까 문제 생길 텐데 문제가 뭐지 이렇게 생기고 반응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시키면 드라이버에 저장은 되어져 있는데 안 보이네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값이 쌓이면 이 정도 응답이 다 완료되면 여기서 인포그래픽을 생성을 해서 발표 자료를 인공지능이 사람이 막 적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초로 해서 뭐 이렇게 필요한 요소들 요약하면 되겠죠. 요약해서 요약하는 걸로 음성을 또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참여들이 몇 명이 참여했고 뭐 행사 기간 같은 거 알려주면 될 것 같고요. 보고서를 쓰면 그래픽 문서도 생성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걸로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면 좋겠다. 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이런 앱을 만들거나 하는 건 여기에 있는 걸 보고 따라서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어렵진 않은데 꽤 상세하게 하나 해뒀습니다. 여기는 앱시트 만들 때 앱시트 다크으로 가서 만들려고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확장 프로그램에서 그냥 요새 앱 만들기로 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죠? 여기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확장 프로그램에서 앱시트를 만들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면 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시작이니까 잘 되고요. 여기서 새로 그냥 들어가서 앱 만들기를 이제 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만 여기에서 그냥 만들어 오면 필요한 것들은 scan logs를 새로 추가를 해서 불러온다거나 밑에 다 만들어져 있는 데서 넘어가면 또 다 같이 불러올 수도 있는데요. 뷰 해가지고 이 화면 구성하는 거, 액션에서 뭐 출소 상태 변경 을 추가해서 응답 시트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만 조금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디플로이에서 내보내고 같이 쓸 수 있는 사람 추가하기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전반적으로 이제 워크숍을 그리고 퍼실리테이터 분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그룹 활동들을 모집에서부터 결과까지 추리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